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함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44,267달러.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35,000달러였을 때 망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건지려면은 지금이라도 다 팔아라. 30,000달러였을 때 날아갈 거니까 다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자, 물론 이것이 완연한 반등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은 어찌 될지 그 누구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암호화폐 소식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그룹 KPMG 캐나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KPMG 캐나다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기업 자산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KPMG 캐나다 측은 밝히기를 암호화폐는 성숙한 자산 클래스다. 우리는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또한 DeFi, NFT, 메타버스 분야에 집중하게 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업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냅다 받아들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다음으로 이어서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는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2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물량이 늘거나 줄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밝히기를 우리는 투자 수단 그리고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동적인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좀 애매모호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언제든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추매를 할 수 있거나 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살짝 아리까리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한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미국 법정 통화로 만들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미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 상원 및 하원 의원들에게 비트코인 법정화 요구문에 동참을 하고 또한 해당 요구문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또한 최근에 있었던 고펀드미의 횡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과 자유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적어도 미국의 하나의 주에서는 법정화폐가 될 것이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주가 시동을 일단 걸었다. 첫 발표가 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즉각 사상 최고 가격가를 경신할 것이고 가격 하락을 전망한 숏들은 뚝배기가 가루가 돼서 사라질 것이다. 전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비트코인이 당신이 사는 주에서 법정화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해당 유권자 운동에 동참하라 라고 사람들을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게 되는 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주가 됐든지 이 통제를 좋아하고 사회주의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들을 꺾고 보란듯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최대 20%의 새로운 비트코인 세금 법안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여전히 이 국민들로부터 이 뽕을 뽑아먹겠다라는 베네수엘라 정부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으면은 최소한 비트코인 거래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또 못하겠다라고 하네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으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작년에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은행 계좌를 전부 폐쇄하는 등 금융기관 대상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었지만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오히려 1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중앙은행이나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지리아 법정 통화보다는 달러나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나이지리아 국민들. 다음으로 해서 멕시코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은
최근에 밝히기를 비트코인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금융적 수용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멕시코도 부디 정신을 좀 또이또이하게 차리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마음이 훈훈해지는 비트코인 패밀리 소식. 저도 방송 초창기 때 해당 가족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신선하다라고 평을 내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900였을 때 전 재산, 집이고 뭐고를 다 털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후 세계 여행을 시작했었던 이 가족.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포르투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그 어떤 세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비트코인 천국이다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정말 돈 벌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공급 업체인 토큰 매트릭스의 CEO는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50,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44,000를 뚫고 열심히 돌격하고 있는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은 20일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여 빨리 뚫어 망치 같은 걸로 깨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맥디라든지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팝콘 튀기듯이 튀겨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반등이 찐 반등이라면 어렵지 않게 기존에 있었던 저항들을 때려 부시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2,000의 저항을 뚫고 비트코인 지금 현재 $44,000에서 $46,000 사이의 저항에 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 저항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트레이더 엑소는 지금 반등이 안타깝게도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등 여러가지 좋은 적중률을 보여줬었던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비트코인이 결국은 $45,000 선, $46,000 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찍으러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살벌한 분석을 내놨었는데, 부디 틀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고,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하겠지만 $40,000에서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름 합리적인 분석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 맞닥뜨린 저항을 한 번에 뚫을 수 없다라면은 여기는 이 가격대 $40,000 근방에서 버텨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무너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텨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입을 벌릴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고 미국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최소 $50,000대까지는 쭉 상승해보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분위기 타면은 아무도 못 말리죠. 자, 부디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기타 소식들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다 관련된 것인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 꾸준한 인기와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도 2월에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9,000개 이상의 지갑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찰스 호스킨슨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으로 시바이누, 오늘 폭등하는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 업체인 유니피케이션 파운데이션이 최근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레이어2 스케일링 관련된 솔루션 시바리움의 공개 테스트넷을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 때문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 도지코인의 목덜미를 물고 결국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일론 도지,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 그야말로 왕자의 게임이 생각나는 개코인들의 전쟁, 2022년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또 굉장히 재미난 소식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상에서 캐릭터들이 결혼하는 광경을 이 게이머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러면은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결혼이 현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얄딱구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 디센트럴랜드에서 첫 가상 결혼식이 법률 업체인 로스라 그룹의 주재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참석한 하객만 해도 2,000명가량. 자, 전염병 사태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었던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혼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하게 되면은 이혼도 가상현실 세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애까지 낳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갖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UPI를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슈퍼볼 광고 기념 비트코인 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9시 45분에 광고가 방송될 경우 4명에게 9.45 비트코인을 뿌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광고가 방송되는 시점부터 자정 전까지 FTX 트위터 계정 응모 게시물을 리트윗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개판 날 것 같은데 막 봇 돌려가지고 혼자 개인이 수백 개의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성공적으로 해당 이벤트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바라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